저도 15초, 20초짜리 쇼폼 콘텐츠를요, 1시간을 본 적이 있어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홍보 영상을 위한 전략에서 소개해드린 이제 임팩트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실전적으로 우리가 홍보 영상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소비자들에게 가치를 소개하고 또 우리가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컨텐츠 커머스의 이해와 적용이라고 하는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서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또 컨텐츠 커머스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해야만 하는, 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이해하려면 몇 가지 지금의 흐름과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것들을 차례로 한두 가지 정도 소개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코로나19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고요. 이것을 우리는 디지털 전환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료로 보여드리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0년에 4차 산업혁명 지표로 제공하신 내용이고요. 내용을 보시는 것처럼 IoT 가입자 수, 그 다음에 그 데이터의 사용량, 그리고 인공지능의 매출액, 그리고 또 인공지능 스피커의 판매 수들이 최근 1,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증가폭들을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미래를 예견하는 학자들 또 관련된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디지털로 전환되는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에서 임팩트 크리에이터를 이야기하는 우리가 지금 디지털 전환을 이야기하고 고민해야 되는 이유는 디지털이 이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권인 의식주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필수 수단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디지털 격차라고 하는 더 큰 사회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는 전문가, 사회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디지털 격차는 곧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디지털 정보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빈곤, 또 사회적 약자로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가장 효과적인 소통의 도구가 바로 영상 콘텐츠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유튜브와 최근에 쇼폼 콘텐츠로 유튜브를 앞지르고 있는 이 틱톡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소셜 임팩트가 영상 콘텐츠가 필요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소셜 임팩트는 기업들이 본인들의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경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뤄내는 일련의 경영 활동인데요. 이런 경영 활동을 위해서 그 유튜브에는 거의 60% 이상의 기업들이 본인들의 프로젝트와 제품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신상품이나 신제품들을 소비자들은 90% 이상이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접하고 있고 만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유튜브는 경제 영역에서 뺄 수 없는 그 아주 중요한 홍보 수단을 떠나서 기업의 생존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나아가서 틱톡은 지난 2분기 동안 그 유튜브를 앞지른 다운로드 1위의 그런 영향력을 가지면서 쇼폼이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컨텐츠로서 역할을 하고 사람들의 생활과 라이프 스타일에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이 틱톡의 그 유튜브와 다른 장점은 뭐냐면 첫 번째, 사용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저도 15초, 20초짜리 쇼폼 콘텐츠를요, 1시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재밌는 거죠. 만드는 사람도 재밌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틱톡은 이러한 15초, 20초짜리 쇼폼을 광고와 매칭해서 수익 모델로 만들었다는 거고요. 그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유튜브를 앞지르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틱톡의 특징은요, 어떤 취미를 함께하는 사람, 어떤 콘텐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본인의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유튜브는 아주 유명한 크리에이터가 계속 유명해지고,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유명해지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만, 틱톡은 일반인들도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낸다면, 신박한 아주 혁신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낸다면 일반인도 유명한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그 영상 콘텐츠 플랫폼의 특징과 그런 영향력들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또 사회적 가치 영역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우리 사회적 기업들은 이러한 영상 콘텐츠의 영향력, 틱톡과 유튜브와 같은 영향력은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콘텐츠와 또 우리의 서비스와 우리의 가치와 매칭하고 연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안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소셜 임팩트 자체가 영향력을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고, 또 틱톡과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들이 아주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서로는 아주 비슷하고 가치를 지향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셜 임팩트가 영상 콘텐츠를 해야 되는 이유가 만들어지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디지털 격차, 또 디지털 융합, 디지털 전환과 더불어 그 디지털 전환의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콘텐츠로 자리 잡고 효과적인 소통의 도구로 만들어지는 영상 콘텐츠를 우리는 콘텐츠 커머스를 이해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야 된다는 점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세 번째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 틱톡과 유튜브는 굉장히 플랫폼 중심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가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가치와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컨텐츠를 제작해서 올리더라도 직접적인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죠. 어떤 구독자 수라든지 뭐 유튜브의 어떤 시스템, 또 틱톡의 시스템을 일정 정도 이수를 해야 수익으로 이루어지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플랫폼들, 뭐 네이버라든지 뭐 쿠팡이라든지 뭐 그 아마존이라든지 뭐 이런 중앙 집권적인 이런 그 플랫폼들은 소비자, 또 크리에이터, 또 판매자들을 본인들의 플랫폼 안에 가둬놓고 본인들의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소속되고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 독립적인 창작자들은 굉장히 불만을 갖게 되고, 이런 불만들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노력과 새로운 기술들, 새로운 디지털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접목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바로 웹 3.0이라고 하고요. 웹 3.0의 뭐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이 있지만 우리가 함께 다룰 내용이 바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고 하는, 크리에이터의 창작물이 곧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개인 플랫폼화, 탈중앙화하고 개인 플랫폼화하는 그런 3.0에 대한, 웹 3.0에 대한 이해를 세 번째 영역으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나 창작자가 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플랫폼, 틱톡, 유튜브를 통해서 팬을 모으고 그 팬들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가치와 지식과 상품과 서비스를 팔고 유통하고 큐레이팅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고요. 크리에이터들이 경제 영역에서 핵심적인 가치로 떠오르고 있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크리에이터 시장이 커지는 것에 따라서 새로운 기술과 컨텐츠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플랫폼도 늘어나고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이 웹 3.0은 그러한 모든 영역의 그 가치와 서비스 내용들을 포괄하는 내용이고요. 앞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웹 1.0, 웹 2.0을 넘어서 웹 3.0의 시대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프로토콜 경제라고 하는 블록체인, NFT, 다오와 같은 그런 디지털 기술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고 하는데, 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는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창작물을 기반으로 수익을 내는 모든 활동을 다 일컬어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컨텐츠 커머스, 또 직거래 서비스라고 하는 D2C, 그리고 1만 명 이하의 영향력을 갖고 구매와 소비자의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에 대한 내용들을 융합한 그런 임팩트 크리에이터에 대한 실천 전략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우리가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서 사회적 경제 가치, 또 소비, 또 제품들을 어떻게 소비자들과 만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실전적인 영역에 대한 방법들을 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컨텐츠 커머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건데요. 컨텐츠 커머스는 결국 사회적 가치, 또 왜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스토리를 담아야 합니다. 영상 콘텐츠가 소비자의 선택과 구매를 이뤄내기 위해서는요, 스토리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고요. 이 스토리를 담보한 그런 콘텐츠 영역으로서 새로운 마케팅 성장 동력으로 콘텐츠 커머스가 많은 유통업체에서 각광받고 있고 적용되고 있습니다. 콘텐츠 커머스와 결합된 이런 트렌드는요, 국내에서 한 106조 원 정도의 규모의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라이브 커머스보다는 조금 더 확대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라이브 커머스는 홍보와 마케팅에 관련된 집중화된 그런 그 서비스라면, 콘텐츠 커머스는 재미를 가지고 일종의 어떤 포맷을 개발해서 인플루언서와 함께 융합한 콘텐츠 커머스 활동을 하는 영역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이제 내용들을 D2C, 직거래 서비스, 또 최근에 이제 지금 하이퍼로컬이라고 하는 당근마켓,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콘텐츠 커머스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죠. 우리가 D2C와 같은 사업들을 콘텐츠 커머스와 연결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탈 플랫폼의 이유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플랫폼에 입점을 하고 거기서 물건을 팔려면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수수료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배달 한 번 시켜 먹으려면 어떨 땐 10,000원이 들어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고요. 이 탈 플랫폼에 대한 고민과 내용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소비자들이 플랫폼에서 소비를 하고 플랫폼의 이벤트에 참여하다 보니까 우리의 서비스는 남지 않습니다. 어떤 소비자가 왔다 갔는지, 우리의 이벤트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우리 제품의 선호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거래와 같은 내용을 해야 되고 D2C 서비스를 접목해야 된다는 이유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사몰들을 구축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개인화된 구체적인 고객 정보를 확보를 해서 우리가 중장기적인 마케팅 계획들을 콘텐츠 커머스에 접목해서 실행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최근에 몇 가지 유통 플랫폼들을 통하면서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재미, 또 그 재미를 소비하는 팬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것을 커머스와 연동하는 그 다양한 구매 시스템, 디지털 구매 시스템들이 결합된 형태로 그 콘텐츠가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소개해 드릴 것이 바로 이제 티몬에서 하고 있는 광고 천재 신드롬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정준하 씨가 나온 그런 콘텐츠인데요. 누적 조회수가 150만 명, 그리고 한 번 팔 때마다 2억 정도의 소비가 되고요. 지금 아주 쟁쟁한 거대한 유통 플랫폼과 경쟁하기 위해서
최근에 티몬이 조금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새로운 판로로 웹 3.0이라고 하는 이 컨텐츠 커머스를 선택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SG도 거상 박명수라고 하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컨텐츠 커머스와 라이브 커머스를 연동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례를 좀 갖고 있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 소나기 커뮤니케이션에서 제작하고 있는 3분 영화입니다. 최근에 이제 아산 도고에 그 유명한 농산물이 있는데 그 농산물이 이제 쪽파거든요. 매년 이제 저희와 지역 농가들 또 라이브 커머스를 하고 있는 비욘드 커브라고 하는 그 라이브 커머스 전문 업체와 함께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뭐 재밌는 그 결과물들을 좀 얻고 있고요. 뭐 가능하시다 그러면 제가 링크를 드릴 테니까요. 강의 이후에 한번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천재 신드롬, 거상 박명수, 또 도고 그 3분 영화,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컨텐츠 커머스 포맷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앞서 소개해드린 D2C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정육각이라고 하는 삼겹살 카이스트를 졸업한 대표가 있는 정육각이라고 하는 업체, 또 오늘회라고 하는 해산물을 바로 당일날 맛볼 수 있는 그런 직거래 플랫폼들이 최근에 아주 각광받고 있고 떠오르고 있는 신생 D2C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우리가 활동해내고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는 기존의 대형 인플루언서 150만 명, 200만 명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어쩌면 알 수도 있는 그런 그 조금은 끼가 있고 활동력이 좋은 그런 영향력이 있는 분들을 바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분들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분들이 활동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우리는 그 경영 목표나 경영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는 구체적인 구매와 사람들의 가치 소비로 전환하는데 아주 탁월한 역량과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 등에 유학생 인플루언서들 또 한국의 인플루언서들을 융합해서 그 유학생 그 여행 컨텐츠를 제작을 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K-원트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K-원트의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국내에 강원도, 또 천안, 아산, 당진 등의 그 여행 컨텐츠를 제작을 해가지고요. 베트남의 국영방송 VTC에 송출했던 그런 사례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정리드리면요. 첫 번째, 컨텐츠 커머스의 이해와 적용해서 이 컨텐츠 커머스는요. 재미와 또 본인들의 생산과 소비를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자사몰, 직거래몰, 또 동네 인플루언서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양성하고 교류하고 소통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 영상으로 이용자와 매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서서 이용자와 매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구체적인 방법과 사례로서 저는 광고와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사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구체적인 사례로서요, 전 세계 3대 영화제 중에 하나인 칸 라이언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칸 라이언즈는 프랑스에 열리는 칸 영화제하고 거의 같은 지역에서 열리는 세계 최도의 광고 축제죠. 여기에서 소개된 콘텐츠들 중에서 2018년부터는 앞서 소개해드린 SDGs, 또 소셜 임팩트, 사회적 가치를 테마로 하는 광고의 영역을 별도로 시상을 하고 있는데요. 2018년에 첫 번째 소개되고 수상한 콘텐츠가 바로 팔라우 서약입니다. 이 팔라우 서약은요, 세계에서 13번째로 작은 나라인 이 팔라우에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만들어진 서약인데요. 관광객들은 자신들의 여권에 팔라우 서약이라고 하는
스탬프를 찍어야 되고요. 또 더 자이언트라고 하는 영상을 시청해야 됩니다.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팔라우는 환경의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고요. 또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만들어냈죠. 이런 사례들은 칸 그 광고제에서 또 다른 그 수상작을 통해서 또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가 바로 인도 아이들의 손을 씻게 하는 분필 비누 캠페인입니다. 이것도 역시 수상한 작품인데요. 아이들이 손을 씻지 않아서 많은 아이들이 매일 10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죽고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필에 비누 성분을 넣어서 아주 쉽게 아이들이 손을 씻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로 진행된 내용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500만 명의 그 트위터와 400만 명의 페이스북의 사람들이 보고 학교로 보급되면서 그 셀브론이라고 하는 이 그 위생 관련된 비누 회사가 인도의 아주 중요한 회사로 자리 잡는 그런 사례가 있었죠. 세 번째 사례는 바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쓰레기 섬이라고 하는 사례입니다. 북태평양에 전 세계에 모여 있는 해양 쓰레기들이 모여서 프랑스 크기만한 섬이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어느 국가도 책임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국가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을 유엔에 제안하게 됩니다. 이 제안이 실천적으로 옮겨지기 위해서 전 미국 부통령이죠. 고 부통령이 첫 번째 시민으로 신청을 하게 되고요. 이런 다양한 이벤트로 여권도 만들고 화폐도 만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벤트에 국가로 시민으로 참여하게 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팔라우 서약, 또 분필 비누, 또 쓰레기섬, 이 모든 세 가지는 전 세계에서 인정된 또 검증된 모든 사람들의 광고 효과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인 목표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사례로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건데요. 여기에는 첫 번째 시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드렸던 골든 서클의 개념이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콘텐츠를 만들고 무엇을 할 거고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개념들이 이 세 가지 광고 포맷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러한 개념과 이론들을 토대로 해서 소나이 커뮤니케이션은 충남의 돌고래라고 하는 그 상괭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에 이 상괭이라고 하는 고래가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서해에서 살고 있는 고래가 바로 상괭이입니다. 하지만 이 상괭이는 멀종 유기종인데요. 그물에 걸려서 1년에 1000마리 이상이 죽고 있습니다. 충남에 가장 많이 사는 돌고래가 1000마리씩 그물에서 죽고 있다라고 하는 왜라는 질문을 던졌고요. 두 번째,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양수산과학회에서는 그 상괭이가 탈출하는 그물을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안강망을 쓰고 있는 어부들이 좀 활용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 아시는 바다의 판다라고 하는 바카타라고 하는 그 돌고래, 그러니까 판다와 비슷하게 생긴 돌고래가 전 세계 30마리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해요. 이 돌고래를 살리기 위한 수산물 판촉 프로젝트들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함께 받아서 해양수산부에서 인증하고 있는 안강망을 쓰고 있는 어부, 또 착한 어업인을 저희가 함께 주목하고 이 착한 어업인들이 생산하는 상괭이를 살리는 수산물 유통 프로그램들을 연결해서 컨텐츠 커머스를 소나기에서 올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임팩트 크리에이터 그리고 컨텐츠 커머스를 접목한 우리의 실천적인 전략은 로컬에 집중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로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요. 로컬에 대해서 로컬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해법이 있는지를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컨텐츠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라고 저는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다른 동네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 우리 동네의 이야기 선택하고 거기서 나오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동네 인플루언서들을
함께 만나고 양성하는 일들을 꼭 실천해 보시기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팩트 크리에이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이고요. 여기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가치가 바로 팬덤입니다. 나의 가치와 나의 소비와 나의 서비스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회적 경제의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1강, 2강을 통해서 홍보 영상, 또 1인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떤 방법으로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임팩트 크리에이터, 또 로컬 컨텐츠, 또 동네 인플루언서, 뭐 이런 개념들이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에서, 로컬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소통과 공유를 통해서 함께 풀어보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본 강의의 취지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이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들이 모여있는 충남 사회적 기업 협의회와 또 서부발전, 또 충남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또 공들이가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주셨고요.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바로 소셜 바톤이라고 하는 동료 컨설팅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이 소셜 바톤, 동료 컨설팅이 바로 홍보 영상을 풀어갈 아주 핵심적인 실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비록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났지만 또 다른 오프라인을 통해서 실천적인 방법들이 서로 더 공유되고 임팩트 있는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에 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2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